안녕하세요. 투모로우를 통해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분들에게 불법적인 채권 추심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고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런 불법 추심 이 어떤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심이라는 것은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를 다 추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변제하지 못하시면 이런 빚을 갚아라 라는 추심을 당하게 되죠. 이랬을 때 모든 추심 행위가 다 정당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추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법을 위반해서 행해지는 추심 행위들이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추심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폭행, 협박 등에 의한 추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이 있는데 통상은 어떤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해서 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불법 추심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방문이나 반복적인 연락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상은 여러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는 것을 통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상황은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채권자에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야간에 방문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이라는 부분은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회생 자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회생 통과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이 채무는 계속 변제를 하셔야 되는 거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는 식으로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연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또는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연대 보증을 섰으니 이것은 무조건 갚아 나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를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내가 아닌 여러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그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누설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체 변제라는 것은 관계인에게 또는 금융기관, 타 금융기관이죠. 타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시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자신의 그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하는 행위들도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나 자녀 등이 자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변제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불법 추심 행위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짓 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상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많은 채권자들이 마치 법원에서 서류가 온 것처럼 꾸며서 문서를 발송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또는 어떤 권한이나 지위를 속여서 마치 좀 더 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표시를 해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법원을 사칭하거나 법원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법 추심행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을 때에도 추심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론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 결정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통지를 해드리게 되는데, 그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채권자가 이를 알고도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것 자체가 법률상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가 상대방에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불법 추심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셨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추심을 하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그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지속적인 통화나 문자가 오게 된다면 이러한 기록을 남기시고 녹취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고, 또한 어떤 불법 추심 행위, 저희가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한 추심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채무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제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5년 동안은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것이 추후에 불법적인 추심이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증거 자료들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이런 불법 추심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떤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여러분들이 비록 어떤 상황에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인지 잘 알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의 권리, 채무자로서도 권리가 있죠. 채무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주변에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심으로써 그분들이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일이 또 없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모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힘든 부분 있으시면 함께 논의하시고 의논하셔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동영상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